근데 40대 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친구의 죽음으로 알게 돼요. 고혈압, 당뇨 너무 두렵고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치매거든요. 채소가 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못 하시잖아요. 채소 중심의 식사를 40대 이후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가사 그대로 채소 해독식 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몸이 많이 변하잖아요. 중년에 특히 놓치기 쉬운 어떤 건강 신호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일 때 인슐린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제 이 나이가 30대는 이제 피로감 많이 느끼잖아요. 40대 노안을 느끼거든요. 50대면 이제 사례가 들리기 시작한다. 60대는 걸을 때 자꾸 앞으로 가는 보행장애, 그리고 70대는 지금 인지장애, 만성 질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받고 이제 치료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40대, 50대. 근데 40대 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친구의 죽음으로 알게 돼요. 여성인 분들은 암으로 이제 죽고, 그다음에 남성인 분들은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나이가 많아서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사망이 정말 40대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부랴부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제 지속하다 보면 친구의 죽음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생각했던 그 결심은 없어지고 내가 또 환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좀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특별히 식습관에 대해서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40대 이후에 채식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몸의 면역 기능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노화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우리 해독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소의 성분들은 가장 좋은 해독 식재료로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돌리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야지 면역도 강화되고, 면역이 강화되면 독소가 와도 이제 싸울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에 좋은 식단이 사실은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우리가 먹은 음식이 분해돼서 온 몸을 돌면서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좋은 식품을 먹었을 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식품을 먹었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나중에 질병의 진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갱년기가 되면 여기저기 막 몸이 변하잖아요. 호르몬도 변하고 더 신경 쓸 만한 식습관이랄지 아니면 더 먹으면 좋은 채소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들이 그때는 요리에 너무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식단을 찾으세요. 밥, 빵, 면, 떡.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사실 자녀분들이나 남편분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시지만 정작 이제 혼자 드실 때가 되면 정말 간단하게 드시거든요. 이러면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찌고 대사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끼를 잘 챙겨 먹는 게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사 노동과 정말 요리에 많이 지치신 어머니들이시지만 정말 어머님들도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나를 위한 식사를 채소 중심의 식사를 그렇다고 뭐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뭐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채소의 효능을 좀 아시고 내가 내 몸을 챙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제 쌈채소, 샐러드 어머니 요리 뭐 너무 잘하시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좀 차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쵸. 4050 이 시기부터는 뭐 뼛속에 칼슘도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고 채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단백질이나 칼슘을 더 많이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기 같은 것도 드셔도 좋고 두부랑 콩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식사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양제를 보충하시더라도 식사를 기본으로 세팅하시고 영양제를 드셔야지 내가 부족한 식사를 영양제로 채워보겠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바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주변에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식습관 바꾸는 게 좀 의미가 있을지. 너무 의미가 있죠. 일단 근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또 말씀드리면 함부로 약을 끊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약들이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사들은 약 처방을 하고 당연히 그 환자분이 약 드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드시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다음 약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몇 개를 또 자의적으로 또 컨디션이 안 좋다고 빼시고 이러면 약은 사실 효능과 부작용이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환자도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고혈압 약 평생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고혈압이 초기 증상이고 너무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고혈압이 생겼다. 이건 살 빠지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랑 상의해서. 근데 내가 이미 고혈압이 오래됐고 혈관이 망가진 상태라면 약의 효능을 맞춰서 약을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오메가랑 마그네슘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데 채소 해독식을 잘 챙겨도 이런 보충제가 따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잘 하시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요즘 기능학 그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사하셔가지고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꾸준히 책에도 썼지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일단 채소 식습관을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네, 탑재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얹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식습관을 이제 챙기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제로 채우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소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10년, 20년 뒤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채소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이제 대규모 연구들 이렇게 보면요 만성 질환이 정말 많이 낮아집니다. 수치적으로도.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너무 두렵고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치매거든요. 근데 치매도 한 신경과 교수님이 치매는 먹는 게 다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채소가 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못 하시잖아요. 근데 채소도 뇌 질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뇌도 뇌세포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뇌에서도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치매의 원인 물질들이 잘 제거되지가 않아요. 이제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랑 치매의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같은 일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너무 많아져서 인슐린을 내가 분해해야 되는데 치매 유발 물질을 분해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이 어려워지고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뇨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거, 치매하면 그냥 신경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치매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식습관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만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하시면 하다가 탈진하시거든요. 그냥 매일 쌈채소 하나 얻고 이제 샐러드 채소 이제 한번 얹어보는 걸로 시작하셔서 매 끼니 식탁에 채소가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중심의 식사를 40대 이후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지금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도 60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12년간 연구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가사 그대로 채소 해독식 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도시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장 때문에라도 뭐 도시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에서 자연을 충분히 누리면서 자연이 내는 먹거리를 때에 맞춰서 먹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도 이제 채소 해독식에 대해서 말씀 쭉 해주시다가 마무리에는 수면, 운동, 마음 습관, 뭐 인간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지 건강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 건강하기 힘듭니다. 의외로 이제 암 환자들 보면 나는 정말 채소 위주로 많이 식사했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말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런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됐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식습관에 관해서 중점으로 썼지만 사실은 수면, 운동, 이제 마음 챙김 그리고 의외로 친밀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교수님도 이런 채소 해독식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실천해 오신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너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단 디저트 같은 거 먹고 튀긴 거 먹고 이러면 맛은 있었지만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차린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차린 이제 나물 반찬, 된장국 이런 거 먹으면서 샐러드 이런 거 먹으면서 일단 몸이 기뻐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뭘 먹으면서 몸이 기뻐한다는 거를 진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온전히 집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귀한 느낌이 결국 이제 우리 삶은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돌봄의 출발이 아닌가 이제 좋은 식습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책에서 단 한 문장을 뽑는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뭘 먹든지 간에 두 가지 결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입이 즐거워하는 것을 먹으면 그 결과를 또 이제 10년, 20년 뒤에 감당하게 되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먹는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이라미아 TV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또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시니까 이런 좋은 것도 정보 같이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로 또 각자의 식탁과 또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책에 보면 정말 다양한 음식의 채식의 종류, 레시피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또 교수님의 질문과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이 전문 지식을 다루지만 또 쉽게 기술되어 있어서 너무 저항 익혀요. 없이 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50의 특별한 성장을 다루는 이라미아 TV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